저는 사실 애플 공식 자격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공식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맥을 꽤 오랫동안 그리고 비교적 깊이 있게 사용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맥 사용 팁을 준비해봤습니다. 애플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.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사무실에 딱 그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오늘의 팁이 얼마나 유용할지 평가를 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봤습니다. 총 5가지 팁을 준비해봤고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기능은 키보드 탐색이라는 기능입니다. 이 메뉴를 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맨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키보드에서 여기서 키보드 탐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비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두시면 되고요. 예를 보여드리자면 만약 어떠한 문서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할 때 이런 팝업 상자가 뜨잖아요. 그랬을 때 이 키보드 탐색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탭을 눌러도 파일 이름과 이 태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키보드 탐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걸 넘어서 하단에 버튼까지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팝업이나 어떤 메뉴 창에서 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렇게 키보드만 활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편한데 왜 기본 값으로는 꺼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꺼져 있다면은 꼭 활성화 시켜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버튼의 선택이라던가 혹은 메뉴 같은 데서 제어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랑 이제 덧붙여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란색 버튼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엔터가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저장을 누르고 싶다 하면은 뭐 탭을 옮겨서 스페이스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탭을 누르지 않고도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 선택했을 때 뭐 활성화 같은 게 지금 파란 버튼인 거잖아요.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란 테두리는 스페이스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파란 바탕의 상자는 엔터를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다. 이건 너무 잘 쓸 것 같다. 5점. 이건 알아도 안 쓸 것 같다. 1점. 4.8점 드리겠습니다. 4.8점. 높네요. 왜냐하면 파일을 불러오고 업로드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네. 디자인이나 뭐 영상처럼 파일 불러오기 할 때는 되게 빨리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2.5점? 왜냐면 저는 마우스를 쓰는 게 아직 더 익숙해서 뭔가 그 키보드만으로도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지만 네. 마우스가 더 그냥 편해서 걔로 해결할 때가 있다. 이렇게 사람마다 좀 가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했던 기능이라서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전부터 파란 테두리, 파란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정에서 화면 모드로 가시면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초록색도 있고 이러면 초록색 버튼으로 되겠죠.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라던가 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 때 폴더를 저장하는 창이 뜨잖아요. 지금은 다운로드인데 여기서 커맨드 D를 누르면 바로 데스크탑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, 이건 좋다. 이거는 몰랐어요. 아예 몰랐어요. 점수는 전 4점. 4점. 오. 꽤 유용한데요? 왜냐면 저는 뭘 저장할 때 그게 계속 최근 폴더로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 데스크탑에 저장되든 다운로드에 저장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. 그냥 제가 작업하던 그 뭐 프로젝트 파일이나 이런 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건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요거는 많이 쓸 것 같아요. 저는 3.8점. 왜냐하면 네. 저는 일단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네. 문서 작업 하나 할 때 몇십 개를 다운을 받으니까 네. 근데 그거가 데스크탑으로 가면은 또 한 번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다운로드에 넣어버리고 한 번에 날짜별로 확인해서 지우는 걸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데스크탑뿐만 아니라
커맨드 옵션 L을 누르면 다운로드로도 쉽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. 뭐 문서라던가 다른 폴더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단축키 지정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또 약간 E-B 같은 느낌인데 지금 바탕화면 선택하셔서 파인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Shift D를 누르면 바로 데스크탑이 뜨고 커맨드 옵션 L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커맨드 Shift R 누르면 에어드롭이 뜨고요. 그 다음에 커맨드 Shift A를 누르면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 모여있는 폴더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. 지금 제가 뭐 계속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여기에 파인더에서 이동 가시면은 여기 모든 단축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만한 단축키들이 있다면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옵션에서 뭐 이렇게 특정 디스플레이에서만 크롬을 열고 싶다 하시면은 지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크롬을 지금 디스플레이 2에서 열게 되면은 여기서만 열리게 되거든요. 그리고 종료를 했다가 또 여기서 열면 무조건 데스크탑 2에서 열리게 되겠죠. 그래서 보조 디스플레이를 메신저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두시면은 메신저를 무조건 이제 이 특정 디스플레이에서만 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편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설정 바로가기 단축키인데요. 이거는 내가 어떤 환경 설정으로 가고 싶은지도 약간 선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사운드 관련된 환경 설정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누르고 볼륨 키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운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설정을 바로 가고 싶다 하면은 옵션 화면 밝기를 누르면 바로 이 디스플레이의 설정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오. 이건 좋다. 이건 몰랐어요. 이렇게 환경 설정을 열기가 쉬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디스플레이 설정을 할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환경 설정을 열어서 그냥 여기서 찾아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그래서 환경 설정이 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여기서 시스템 설정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에서 시스템 설정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단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옵션과 화면 밝기 버튼을 누르는 것. 이게 가장 저에게는 편리하게 디스플레이나 혹은 가장 편리하게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. 저 4.5. 오른다. 왜냐면 저는 이 화면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. 오. 왜냐면 그 모니터를 여러 대 쓰다 보니까 놓을 때마다 뭐 아이패드를 이번엔 여기다 놓으면 저는 정렬을 그 위치랑 똑같이 맞추는 편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계속 맨날 설정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팁은 텍스트에 관한 팁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윈도우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마지막 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맥북 많이 쓰시는데 맥북은 홈이나 엔드 그 다음에 뭐 딜리트 키도 없잖아요. 이게 윈도우도 사실 홈과 엔드가 약간 살짝씩 기능이 달라서 어쨌든 텍스트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커맨드를 누르고 위아래를 누르면 이 텍스트의 가장 위와 가장 아래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. 그리고 커맨드와 좌우를 누르면은 이 텍스트 문단에서 좌우 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고요. 그리고 딜리트가 없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딜리트는 펑션과 백스페이스를 같이 누르면 딜리트입니다. 그 다음에 커서 키를 누르면 그 음절 하나하나씩 이동을 하지만 여기서 옵션과 커서 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커서가 이동합니다. 그래서 뭐 마지막에 수정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문장 단위로 선택이 돼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텍스트 편집이 쉬워질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응용하자면은 옵션과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또 문장 단위로 삭제가 됩니다. 지금은 4.8점.
지금은 좀 그렇죠. 그 이유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외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5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유용하다.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작업할 때는 마우스 안 갖고 나갈 때도 많으니까 스릴이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4점. 저도 메모 앱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. 뭐 업무 정리하거나 오늘 할 일 정리할 때 많이 쓰는데 계속 저도 연타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우거나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맞아요.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옵션과 이 방향키를 통해서 문장 단위로 커서가 이동하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었거든요. 약간 손에 익지도 않고. 근데 처음에 약간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옵션과 뭐 백스페이스, 그다음에 옵션과 방향키 요거 한번 조금 익혀보시면은 여러분들 텍스트 같은 거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맥 사용 팁 5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. 저는 사실 이 5가지가 뭐 4점 이상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2점도 나오고 뭐 3점도 나오고 좀 되게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용 경험은 사용자마다 되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게 됐던 기회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얼마나 이 기능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럼 지금까지 책상의 작은 것들을 소개하는 스몰 테이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자요. 유익하다. 교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과제가 있나요? 익혀오기.